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30일 오후입니다. 고고TV 같은 제야의 고수가 보면은 무림 밖에서 무림 안에서 네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싸우는 걸 밖에서 다 보고 있으면은 기가 차요. 절대적으로 윤석열은 총선이 끝나면은 식물 정권이 아니라 또 한 번 우리가 경악할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오늘 그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나 많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떨어지고 있죠. 안 떨어지고 있고 보수가 지금 강력하게 결집하고 있죠. 늙은이를 중심으로. 그리고 어떻게든 나라를 지켜야 한다 하는 분들도 다시 윤석열을 쫓아내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상 하나 해드리고 갈게요. 다음 주부터는 무림의 고수, 무림 밖의 고수 고고TV가 다음 주부터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다시 송락의 과정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가 현상을 바라보는 고고TV의 생각입니다. 모든 조건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질 조건이 다 갖춰지고 있다.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부터 그렇게 된다. 한국갤럽이 지난주와 비교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36%고 부정평가가 56%, 7% 똑같은데요. 한국갤럽만 살짝 설명해드리고 서울 경제가 이제 총선을 한 9개월 정도 남겨놓고 한 달 만에 한 번씩 추세적인 여론조사를 하겠다 하고 발표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이번 주에 아주 막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말을 많이 했죠. 그죠? 특히 국힘놈들이 이번 주 초, 저번 주에서 이번 달까지, 이번 주까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도 안 됐는데도 국고로 우리 세금으로 횟집 먹방을 하고 성주 참외 먹방을 했죠. 그 미친놈들이야. 그래 한국갤럽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더니 오염수가 걱정이 된다가 78%예요. 78%. 조금 줄였죠. 그래도 그 비싼 회를 처먹으면서 처묵처묵하면서 윤석열이 먹방이 돼가죠. 처묵처묵하면서 보수를 결집시켰어. 응? 그리고 정부 여당의 지지층들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려된다, 걱정된다가 절반이 넘고 과반이 넘는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난주부터 이때까지 윤석열은 그 4박 6일인가요? 5박 7일인가 해서 그 부산 엑스포 유치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가지고 땡긴 뉴스를 팔아치면서 지가 말이지 사우디 이길 것이라는 환상을 국민한테 줬는데 그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는 부울경 지역에서는 부산 엑스포가 유지되면은 부울경 지역에서는 여당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게 고고TV 생각이고 전문의 영상을 찍어드렸고 그냥 지난주에 그냥 후쿠시마 오염 문제 베트남 뭐 그렇게는 땡뉴 뉴스로 말이야 전두환보다 더하게 빨아먹더니 갤럽에서 여론조사 해봤더니 후쿠시마 오염 문제 말고 그 부산 엑스포는 관심 없어요 하는 게 대부분의 국민의 생각이더라. 그걸 지 혼자 발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붙은 거지. 언론을 갖다가 장악하고 강박을 하니까 지기사를 막 쏟아내는 거야. 갔다 와가지고 말이야. 세계가 말이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인정하는 줄 몰랐다. 밖에 나가면 다 인정을 하는데 나를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인정하는데 왜 국내만 들어오면 이러느냐. 에이씨 해외에서 가가지고 기세를 얻은 걸 갖다가 국내에서 퍼보자 해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놈들은 다 반국가 세력이고, 그죠? 그리고 그 쫄따구들은 말이야, 국힘이 떨거지들은 그냥 유승민 패기에 들어가고, 이준석 패다가 이제 안 되니까 유승민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얘네들이.
안철수는 조용히 있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무식한 놈이. 응? 아우, 내가 보수주의자인데 평생을 보수. 이 후쿠시마 오염 문제를 크게 해서 보면은 전체가 62%가 매우 걱정이 된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걱정이 된다가 16%가 78%가 걱정이 된다 하는데 별로 걱정이 되지 않는다가 11%고 전혀 안 난다가 9%야. 미치겠다. 이거 할아버지들이지, 할아버지들. 70대, 80대. 윤석열이 영웅이요. 김건희는 절세 미녀요. 양귀배보다 예뻐요. 유식한 김건희. 김건희가 드디어 영업사원 1호로 뛰고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가 완성됐다. 해외에 가서 세일제를 했다. 기가 차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갤럽을 보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플러스 3 됐어. 긍정평가로 생각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외교 성공이다 그랬다. 외교 지금 망추예요. 응? 고거 TV에는 균형적이고 사실만 방송하는 거니까. 그래 지역별로 쭉 보면은 50% 미만이 하나도 없어. 응? 매우 걱정된다가 다 매우 걱정된다가 50% 이상 하고, 응? 70대 이상만 매우 걱정된다가 47%야. 미치겠다. 그리고 국힘 지지자들이 28%가 매우 걱정된다야. 다른 데는 전부 다 50%, 60%, 70%까지 매우 걱정된다는데, 그러니까 국힘 지지자 중에서 70대 이상만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거야. 가져와. 이런 미친 노인네들을 봤나? 기가 차요, 기가 차요. 매우 걱정된다가 가보면은,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걱정된다가 무당층에서 82%야. 무당층에서 82%고, 더불민주당 애들이 항상 반대니까. 그 다음에 여성층에서 81%고, 광주 전라에서 89%고, 인천 경기에서 80%야. 응? 또 소득이 하위층으로 갈수록 매우 걱정된다래. 중하층이 84%고 그 소득의 하층이 82%야. 이 소득 중하층하고 하층이 말이죠. 윤석열 지지 세력이에요. 극빈하고 무식한 자들. 그 다음에 중도층에서도 81%가 걱정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중도층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대통령 긍정평가자 중에서도 36%뿐의 지지가 안 나오는데 긍정평가자 중에서도 49%, 50%가 걱정된다야.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사람이 70%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걱정이 되고 정치에 약간 관심이 있다도 80%가 걱정이 된대. 이게 끝난 거예요. 이 정권이 이렇게 되면은. 7월 안으로 이 드넓은 말이지 엘니뇨 현상에 바다에 이 더운 여름철에 일본 애들은 방류할 거예요. 기시다가 벌써 준비하고 있대잖아요. 그때부터 윤석열 지지율이 아주 골치 아프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선동이 들어가고 민주당 놈들은 국힘 애들 같이 과학적으로 말이죠. 검증한다? 과학이 아니야, 그거는.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1이 2라는 게 딱 나와요. 그런데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환경 문제고 사람의 건강권이죠. 이틀 전인가요? 서울경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총선 체제에 대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발표하겠다 했어요. 그래, 그것만 보면은 그냥 난리도 아니야. 근데 서울경제가 이게 그 응답률이 갤럽보다 높고 거의 그 MBS하고 비슷해요. MBS하고 한 14%, 5% 나왔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현재 여야 지지율, 갤럽은 여야 지지율이 똑같고 무당층 27, 8% 항상 가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요번에 무당층들이나 중도층들은 양당
아주 혐오스러운 양당한테 표를 안 주고 사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진보의 스펙트럼이, 좌파 진보의 스펙트럼이 우파 보수 70대보다 넓다. 넓고 깊다. 그래서 완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경제가 발표한 거 보면 응답률이 한 14, 5% 되는데 현재 국힘 38%, 민주당 이 33% 지지율이 나오는데 이 지지율은 상관없어요. 정당 지지율은 상관없어요. 모든 게 윤석열 지지율에 수렴돼요. 국민이 윤석열을 아주 부정적으로 본다. 그게 한 60% 가까이 돼요. 아직까지. 갤럽이나 MBS는 좀 적은데 다른 조사에 보면은 윤석열의 부정평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가 55%에서 60% 사이에요. 그런 게임 끝이에요. 윤석열은 그랬잖아. 지가 총선을 주도하고 자기에 대한 중간평가하고 자기에 대한 심판이다. 잘 가라 윤석열. 건의부터 보내야 되겠어. 아직까지 고고TV가 윤석열을 치려는 비수를 뽑지 않았어요. 자기 총선에 대한 결과를 보면은 서울경제 국민의힘을 찍겠다가 40.5%, 더불민주당을 찍겠다가 51.3%,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갤럽이나 MBS나 ARS나. 어떤 ARS 응답률 작은 거는 국민의힘을 찍겠다가 보다 민주당을 찍겠다가 15%가 높은 게 있어요. 수도권은 완전히 전멸될 거예요, 이번에. 수도권이. 그것도 내일 모레 이제 주말 때 한번 시간 있으면 찍겠는데요. 힘이 없어, 고고TV가. 응? 자기 총선 결과 국힘, 정권 유지가 40.5%, 그 다음에 정권 타락, 정권 심판이 51.3%, 11%가 높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응? 그 윤석열이 며칠 전에 시사저널인가가, 윤석열이 사석에서 이야기했던 걸 기자들이 뽑아가서, 진보지, 시사저널은 진보지 말이에요. 폭로하는데, 170석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죠. 얘가 이상한 놈이라니까. 바보야, 바보. 정치를 젖도 모르는 것이, 그냥 어제 오늘 반국가 세력으로 말이야, 자기한테, 자기를 갖다가 지지하고 비판하면 다 반국가 세력이야. 그리고 음모론을 갖고 나와, 이 대통령이라는 놈이. 너 유튜버나 해. 그리고 유튜버 세력들, 그것도 유튜버 세력들, 악생 유튜버 세력들을 갖다가 내각에 집어넣죠. 그리고 유승민 같은 경우가 비판하니까, 유승민도 반국가 세력이야. 안철수는 과거에, 나 당정, 국민힘이 당이고 너를 갖다 대통령을 만들어 줬으니, 나 당대표 될래 하니까, 갑자기 안철수 보고 말이야, 너는 국정 방해 세력이야. 너는 종북 좌빨이야. 너는 굴러온 민주당 출신이야. 이 미친놈이지. 그리고 나서 지금 지어놓는 게 우파 유튜버 쓰레기. 그거 우파 아니에요. 고고TV 4년 동안 외치고 있죠. 그거 우파 아니에요. 고고TV 같은 사람만 우파지. 그들은 우파 좌파의 개념이 없다니까. 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시장의 문제에서 우파와 좌파가 갈리는데 그 새끼들은 윤석열이 하는 거 보면 모두가 우파야. 지금 사교육 문제, 노동쟁의 문제, 또 최저임금 문제, 이런 건 우파가 먼저 치고 나가야 돼요. 최저임금 좀 올려주자. 지금 물가가 얘가 그냥 요번에 라면값만 잡았죠. 라면 밀가루값. 라면 밀가루값이 오르고 나서 라면값, 밀가루값이 올랐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플레가 왔다는 것이 원자재가 인플레도 있지만은, 긴축 인플레죠. 거기다가, 지금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막, 월급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고, 특별 상여금 같은 게 막 떨어지죠. 성과급이. 그러니, 상위 1, 20%는 쓸 돈이 많아. 그런데, 하위 80%들은 월급도 별로 안 올라요. 물가 상승률보다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음식 가공업체들은 뭐 라면업체, 과자업체, 제빵업체 다 대기업화가 돼 있죠? 그놈들이 악의에 대한 악의의 전쟁을 이루는 거야. 야, 못 사는 사람한테, 전 국민한테 우리 덤탱이 씌우자. 그죠? 그래가지고, 인건비를 막 해도 올려. 우리도 예전에 대기업군에 들어가서 과자 팔고 빵 파는 것도,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놈들은 막 인건비가 막 올려. 공장이든 막 사무직이든, 응? 그걸 갖다가 전 국민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데, 그 라면값, 빵값 뭐 이런 것 떨어뜨려가지고 안 돼요. 어? 우리 생필품, 먹거리 물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솔직히 라면을 뭐 얼마나 먹어? 큰 영향 없어요. 시장에 가고 마트에 가보면은 우리가 먹거리를 사는데 가공식품보다 신선 채소나 또는 삼겹살 같은 거 육가공 업체가 생육 업체가 생육 가격이 몇 배가 올라 있어 지금 몇 배가 고추를 갖다가 고고TV 청양고추 안에 청양고추 한 봉지에 2,000원 하던 게 지금 6,000원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고요. 응? 먹거리 생먹거리 물가 먹거리 재료를 잡아줘야지 국민들이 편안한데 그런 건 손도 못 대죠. 그게 상권 또는 유통 이권 카르텔이에요. 그런 거 놔두고 라면 업체에서 뭐 50원씩 내려라 5% 3% 내려라 그건 별 영향 없다니까 국민들한테. 라면 하나 먹는데 라면값 하는 개가 얼마인지 몰라요. 한 봉지에 한 4, 5천 원 합니까? 라면 한 개에 1,000원 2,000원 해요? 50원 내려봐야 국민들 그걸 뭘 그 체감을 해. 선동이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더 올려버려 얘네들은. 왜? 모든 게 인건비 문제야. 그런 최저임금 지금 나오고 있죠. 9,600 얼마라 그러대? 작년하고 동결하자는 게 경영계 쪽이야. 그리고 노동계는 막 12,000 얼마로 올리자 그러고 올려줘야 돼요. 어느 정도 그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임금제가 시도된 이후로 최저임금 안 올릴 역사가 없었어. 보수나 우파나. 그 윤석열 꼴통은 진짜 국민들한테 민감한 문제는 손도 못 대. 그냥 파리 가가지고 김건희 앞에 할렐레 헷가다 해놓고 파리가 상권했어. 베트남 가서 돈만 주고 왔어. 베트남한테 우리 얻은 거 하나도 없어. 히토를 하겠대. 히토를 어느 측면에? 2030년부터? 그전에는 히토를 같은 거 한미 문제나 또는 미중 문제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베트남 가서 한 건 했어. 하긴 뭐 했어. 그리고 그 길을 받아가지고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조져 이제 내가 말이야. 야 나가 보니까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더라. 야 기운 받았어. 조져. 그러면 사교육 갖고 나오고 일타 강사 갖고 나오고 이권 카르텔 갖고 나오고 한심한 놈. 이까지 하겠습니다. 아 귀찮아요.